만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폐 사용할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안동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경북의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연휴 기간 마련되는 우리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에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사용할 때 5만 원권이나 만원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며칠 전 만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데다 대구경찰청이 올 들어 위조 지폐를 발견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목을 앞두고 사람들이 몰린 재래시장. 현금 거래가 활발합니다. 혼잡한 틈에 위조 지폐를 내고 이 지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지난 9일 전국을 돌며 만원권 수백 장을 유통한 일당이 대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직 수거하지 못한 위조 지폐가 시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경찰청이 올 8월까지 발견한 위패는 모두 52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5만 원과 만원권, 큰 권종이 급증하면서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에 비춰 숨겨진 인물 초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초상이 만약 있다면 그 다음 홀로그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폐 좌측에 보시면 은색 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햇빛에 비춰보시면 좌우로 흔들었을 때 태극 문양이 현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원권 같은 경우에도 좌측 부분에 은색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햇빛에 반사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폐의 두께와 재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119 소방대원들은 1년 365일 근무의 연속입니다.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안동 소방서를 홍정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4시간 365일 안전지킴이로 최선을 다하는 119. 안동 소방서는 올 한해 하루 평균 2.5건의 화재 진압과 20건의 구조 출동, 40건의 구급 출동을 해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첫날 오전, 소방서는 분주합니다. 대형 소방차 주변은 점검의 손길이 한창입니다. 출동 24시간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걸 위해서 항상 대기 시간에 늘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구조차, 펌프차 등 차량 종류만 12가지 이상, 또한 호흡기, 구조장비 등 수십 가지의 장비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1분 1초가 아쉬운 구급대원들에게는 10여 가지가 넘는 의약품과 고급 장비 사용법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반복 훈련이 실전에 나가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치를 통해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사고로 교통사고를 꼽습니다. 사망사고나 이렇게 나면 너무 저희도 출동에 현장 나가면 너무 안타깝고 안전운전해서 사고가 안 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지킴이 119. 그들은 명절 연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들에게 명절은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어제와 다름없이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출동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연휴 동안에 배탈이 나거나 성묘를 갖다 벌에 쏘이는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문 연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습니다. 갑작스런 발열과 어지러움 등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연휴지만 몇 군데 문을 여는 곳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명절 때 여는 병원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응급실 왔어요. 근데 열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개인 병원 다 문 닫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안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경북에는 24시간 내내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이 31곳 지정돼 있습니다.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의 경우 250여 곳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약국도 400여 곳입니다. 이른바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운영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명절 병원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가 상단에 보입니다. 외부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까이에 있는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등 추석 연휴 동안 머무는 곳의 병원과 약국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 부쩍 많아질 때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치명적이어서 무엇보다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앉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바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잔디밭에 들어갔다간 야생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진드기 감염병 중 하나인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올 들어서만 경기도에서 34명 발생했습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들쥐 등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6일에서 20일가량 잠복기 이후 두통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에 혈관염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도 올해 도내에서 3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물론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이런 질병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서식하는 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드기가 질병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드기도 그러한 SFTS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별도의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산행 전과 후엔 해충 기피제를 뿌려야 합니다. 이 밖에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연휴 기간 마련되는 우리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보문 호수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관광객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경주 좋다고 한번 구경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왔어요. 차례도 지내고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주 보문 호반 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통기타와 마술 공연, 파페라, 관악 앙상블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집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들과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겸사겸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어린 시절 때 놀았던 놀이였는데 막상 또 애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체험은 지역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경주박물관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과 유교랜드, 또 영주 선비촌, 예천 삼강주막 등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추석 당일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봉정사 등 3개 문화유산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경주 동공원과 안동 유교랜드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4일 정동극장의 에밀레 하이라이트 공연을 진행하고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은 15일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을 선보입니다. DTC 섬유박물관과 대구 아쿠아리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송편 나누기와 보름달을 찾아라 등 다양한 추석 맞이 이벤트를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추석 명절에 차례상 한번 차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조금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2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 37곳을 대상으로 제수용 품목 27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상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약 22만 6,800원, 대형마트의 경우 30만 3천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7만 6,200원가량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대형마트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육류는 30%, 수산물류는 26%가량 더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고사리와 깐도라지, 돼지고기 다진 육, 대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품목이 다양한 점 역시 전통시장의 장점이라는 설명입니다. 각자 그 위에 유통망을 갖고서 다양한 상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구경하실 수 없고 구하실 수도 없는 상품들을 전통시장에서는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경우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전후로 경기 지역 화폐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가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또 연말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추석 연휴인 13일과 14일에도 하회 별신굿 탈놀이 야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의 거리 웅보공원에서 펼치는 공연을 연휴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상설 공연은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60분 공연 중 일부가 간단한 단막극 형태로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11일) 저녁 6시 반쯤 대구 중구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11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70세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서성내거리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와 부딪힌 뒤 100m 가까이 더 달리다가 도로에 서 있던 다른 차량들과 추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7국과 구미 외관의 기업을 방문한 이 도지사는 생산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이 경상북도의 경제 발전임을 강조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천호에 내려졌던 조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영천호 지점은 지난달 29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9월 2일과 9일 유해 남조류가 기준 이하로 감소해 11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낙동강 6개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중 강정 고령 지점을 제외하고 녹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7만 건 3,4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는데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과 각종 고시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7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71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안동시가 월영교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동시는 월영교 근처에 있는 안동 공예문화전시관 옆 부지에 승용 주차면 101면, 버스 주차면 19면 등 모두 12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됐고 안동시는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영교 주차장은 승용차 4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행사 기간에는 관광객이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명절 연휴 기간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 및 도축장, 축산시설, 사육농장 내 외부 등을 집중 소독하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시설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방문객에 대해서 반드시 소독 후 진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문경시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예산 규모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8,01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경시 예산 규모는 2015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넘긴 지 4년 만에 8천억 원을 달성하며 연평균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에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교육부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 연계형에 선정된 대구대는 최대 6년간 12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교육 연구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철길로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도시 인문학을 주제로 지역 기반의 인문학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인문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해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당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보름달 감상하시길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13일 추석 당일에는 아침에 1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10도 가까이 기온차가 나니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 뜨는 시각은 우리 지역에선 6시 29분이 예상됩니다.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분의 옷을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